결국 당신은 오늘도 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 아무렇게나 던져진 스마트폰은 여전히 무겁고 조용합니다. 당신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푸른빛 아래에서 망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수백 번 반복하며 공들여 다듬었던 그 긴 문장들은 결국 상대방에게 닿지도 못한 채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허무하게 지워졌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무심한 알았어 라는 네 글자, 그 뒤에 찍힌 날카로운 마침표 하나가 당신의 심장에 차가운 가시처럼 박힙니다. 화가 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제 내가 귀찮아진 걸까? 머릿속에선 이미 수만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상영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정작 상대방은 지금쯤 유튜브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거나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자고 있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작은 화면 속 글자 몇 개에 온 영혼이 깎여나가는 기분을 느끼는 걸까요? 남들은 바쁜가 보다 하고 대충 넘기는 이 사소한 일에 왜 당신만 이토록 처절하게 휘둘려야 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구조가 타인의 반응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사이트 심리학에서는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카톡 불안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명확한 심리학적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더 이상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보다 텍스트로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텍스트 대화에는 표정도, 목소리의 톤도, 눈빛도 담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민하고 섬세한 당신에게 카톡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야 하는 고만도의 디지털 바디랭귀지입니다. 당신은 글자 사이의 행간에서 상대방의 온도를 읽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둔감한 노란 옷의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는 카톡을 보낼 때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바쁨. 이모티콘 하나 없고 마침표조차 찍지 않을 때가 많죠. 그에게 카톡은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는 이미 다음 할 일로 머릿속을 옮겨갑니다. 하지만 파란 옷을 입은 당신에게 카톡은 감정의 연결줄입니다. 당신은 메시지 하나를 보낼 때도 이모티콘을 몇 개 넣을지, 물결 무늬를 쓸지 말지 수만 번 고민합니다. 상대방이 거절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내 진심이 왜곡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매 문장을 검열하고 다듬으며 정교한 유리 공예를 하듯 대화를 이어갑니다. 당신에게 카톡은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수행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무심한 단답을 마주하면 당신의 뇌는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평소엔 웃음 표시를 썼는데 왜 이번엔 없지? 왜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었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해석 혹은 인지적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던진 작은 먼지 하나에 당신의 마음이라는 거울에는 거대한 금이 갑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손가락이 조금 귀찮았을 뿐이거나 정말로 바빠서 급하게 답장을 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작은 신호를 나에 대한 거절이나 미움으로 번역합니다. 이 잘못된 번역기가 당신의 에너지를 쉴 새 없이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카톡 불안의 가장 잔인한 도구는 바로 사라지지 않는 숫자 1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지 5분, 10분,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시선은 핸드폰에 고정됩니다. 당신은 1분이 멀다 하고 핸드폰을 켰다 껐다 반복하며 확인합니다. 혹시 데이터가 끊긴 건 아닐까? 알람이 안 울린 건 아닐까? 상단바를 내렸다 올렸다 하며 당신의 불안은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 이때 당신을 지배하는 불안의 정체는 거절 민감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인정에 목말랐거나 관계에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학습한 이들에게 읽지 않음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읽는 거야 라는 결론에 너무나 쉽게 도달하죠. 뇌의 공포 담당 구역인 편도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에게 쫓기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노란 옷의 친구는 메시지를 보내놓고 핸드폰을 멀리 던져둔 채 잠을 잡니다. 하지만 당신은 답장이 올 때까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튕겨나가고 밥을 먹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 존재가 그 작은 일에 묶여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당신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저당 잡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일이 사라지는 찰나의 순간 당신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아주 찰나일 뿐입니다. 상대방의 다음 대답이 늦어지면 당신은 다시 지옥 같은 루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타인의 손가락 끝에 구걸하듯 매달려 있을 꼴입니다. 카톡방 안에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더 많이 기다리는 사람, 더 길게 쓰는 사람, 더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자신을 관계의 을로 위치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혹시 답장을 바로 하고 싶어도 기다린 것처럼 보일까봐 일부러 시간을 끌어본 적 있나요?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불안이 만드는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방이 단답을 보내면 똑같이 단답으로 복수하며 소심한 승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주도권을 뺏길까봐 벌이는 슬픈 심리전일 뿐입니다. 노란 옷의 친구는 이런 복잡한 계산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답장이 늦는 건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이 더 중요하거나 단지 졸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과의 관계를 전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답장 속도가 애정의 척도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사라지는 숫자 1의 속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답장을 기다리는 그 공백의 시간에 얼마나 당신 자신을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승인을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스마트폰은 연결을 위한 도구이지 당신을 올가매는 사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현재는 흘러가 버립니다. 창밖의 아름다운 노을도 간 내린 커피의 향기도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알람 소리에 맡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충분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당신의 섬세하고 예민한 안테나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돌려보세요. 첫째, 텍스트는 인간 감정의 단 10%도 채 담지 못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확실히 박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침표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구름의 모양으로 내일의 운세를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불안이 빚어낸 헛된 소설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가 차가운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지금 춥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일상의 카톡 외의 영역을 강제로 만드세요. 답장을 기다리는 5분 동안 스쿼트를 하거나 책 한 장을 읽거나 주변을 정리하세요.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다른 방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알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환경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세요. 뇌가 타인의 자극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읽지 않음은 거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쁨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상대방의 답장 속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카톡 답장에 목맬 필요가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지우든 말든 당신의 오늘은 여전히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세요. 진짜 세상은 그 작은 액정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카톡 알람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카톡 하나에 괴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친구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이 심리학적인 통찰이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심리학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평온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